네, 서울 강서병 한정혜입니다. 어제 저희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후보자께서 보건복지위원장으로 계실 때 출판기념회 연거 관련해서 제가 사실 이제 이렇게 상임위하거나 이런 인청할 때 특정 의원을 지정하거나 해서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존경하는 주진우 의원님께서 이걸 또 올리셨더라고요.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아예 명명하셔서 보건복지위원장이 출판기념회를 하고 의료 관련 협회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로부터 봉투를 받았다. 김영란법 위반이 의심된다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습니다. 유관기관장들이 책값을 5만 원만 냈을 리 없지 않은가라는 표현도 썼고요. 수많은 이해관계자로부터 현금 총 1억 원 또는 1.5억 원을 봉투로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예를 드신 게 단속 공무원이 관할 지역 업소 대표로부터 축의금 봉투 100만 원 받는 것,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고 하는 문구가 또 들어갑니다. 받는 것이 방송됐다면 김영란법 위반이다.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하면 주 의원님 안 해보셔서 그런데 대개 보면 상임위 관련된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상임위 관련된 분들이 다 이해관계자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은 대개 그 이해를 조종하는 사람에 해당되죠. 만약에 특정 유관단체가 이 법을 만들어주세요라고 갖고 와서 하면 그게 이제 입법 로비라고 해서 그런 것들은 우리 이미 몇 차례 걸쳐서 해당되는 의원님들 몇 분 수사받으시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00만 원이라는 단어를 쓰시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김영란법 이렇게 해서 올리면 누군가 있죠. 프로 고발러 한 분. 죄송합니다만 우리 위원장이 성함이 똑같으신 이종배 서울시의원. 그분 또 이제 고발하시겠죠? 김영란법 위반으로. 이제 나올 때까지 그냥 하시는 거죠. 나올 때까지. 어떻게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우리가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그냥 올리고 그것이 유튜브로 그냥 가짜 뉴스로 다시 재생산되게 하고 그걸 받아서 뉴스가 또 이렇게 뉴스로서 만들어지고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들과 가짜 뉴스들이 만들어지는 게. 최소한 의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 부처 관련한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기후에너지부 설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하셨고요. 그런데 기후에너지부를 설치를 할 때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감축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에너지 전환이 급하다. 그리고 어떻게든 탄소를 줄이기 위한 데 초점을 맞추자라고 해서 에너지 파트를 어디로 가느냐를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감축도 중요합니다만 지금은 적응이 훨씬 더 많이 광범위하고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탄소는 많이 배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재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재난과 관련한 부분은 결국 적응 파트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후에너지부가 만들어질 때는 감축과 더불어서 적응을 총괄 조정하는 부처로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OECD 국가들의 대부분이 기후에너지부에 감축과 적응을 한꺼번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 아마 에너지를 갖다 붙이는 방식이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후보자님 관련해서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기후에너지부로 앞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부의 장관으로 우리 김성환 의원님이 지명되셨지 않습니까? 김성환 의원님이 굉장히 정책적 역량이 있는 분이고 특별히 제가 우연한 기회에 본인이 지명이 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저 기후에너지부가 만들어지는 것만으로도 본인은 가슴이 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서 잘 역할해 주셨으면 좋겠다. 굉장히 잘 준비되어진 그런 장관 후보자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한정혜 의원님은 또 직접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총리가
되어 정식으로 활동하게 되면 꼭 좀 별도로 말씀을 여쭈면서 하나하나 좀 반영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총리가 위원장이 되거나 또는 최종적으로 조율의 권한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상 권한 강화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심의 의결 기능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형식적인, 왜냐하면 행정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행정위원회로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권한을 조금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재정관리 파트하고 이행점검 파트를 통해서 각 부처가 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부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밸런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재정관리 파트는 그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각 부처의 기후 관련 예산과 연계해서 배분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실제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행 점검을 통해서 각 부처가 그러면 기후정책 이행 사항을 제대로 했는지를 점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선하라고 권고하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권고 사항을 국회로 보고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오히려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되고 권한이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위상을 강화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녹색성장위원회의 운영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환경 비서관, 청와대에 있었던 비서관이 아예 그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사무차장을 맡는 방식이시죠. 사무처장을 맡는 그 겸임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오히려 대통령에게 직보가 가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탄소중립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또 조금 챙길 수 있도록 하는. 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총리실의 산하에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도 있고 대통령 직속위원회로서 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 전체를 아주 신속하게 전체를 리뷰, 그러니까 재점검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빨리 집중적으로 단기에 모아서 처리할 건 처리하고 안 되는 부분들은 무엇이 안 된다는 걸 정리해내고 차라리 활동 중단시켜야 될 분들은 중단시키고 새로 갈 것들을 새로 갈 뭐 이런 등등을 종합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녹색 성장,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어떻게 저런 위원회들의 권한을 강화하지 하는 고민을 마침 해오고 있던 차에 굉장히 비슷한 아이디어를 주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처음에 그 보건복지위원장 시절에 제가 했던 출판기념회와 관련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검사는 수사를 하고 국회의원은 법을 고치고 당인은 당의 내용을 개선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우리 한정혜 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출판기념회와 관련돼서 관련된 단체가 혹시 이익에 충돌이 있을 수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은 이미 출판기념회가 법적으로 존치되는 상황에서 많이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돼서 걸러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출판기념회 자체를 법적으로 없애지 않는 한 그 부분은 현재 나와 있는 법적 제도 하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만약 그것에 문제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님이 계신다면 그것은 법으로 없애면 되는 것이고 어떤 당에 소속한 분이 계신다면 그 당의 당대표들을 포함해서 출판기념을 하지 말라고 당론으로 정의하시면 되는 것이고 또 아니면 검사에게 수사를 권하시면 되는 것인데 그동안에는 통상 프로고발러가 문제 제기하고 또 그 전후 과정에 특정 정당의 의원들이 있다가 그것을 특정한 의사를 가진 정치검찰로 표현되는 부분에 의해서 작동되는 일종의 편파수사 카르텔로 작동됐던 경험들이 있어서 앞으로 새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앞으로도 그러한 또는 현재에도 그런 편파수사 카르텔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사실상 보이고 동일한 사건을 동일한 게 한쪽에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한쪽에서는 진행이 안 되는 이런 등등이 있다면 그 자체가 사실상 수사 대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정도로 엄하게 새 정부에서는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출판기념회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하시는데 출판기념회가 미치는 그런 부작용도 상당히 큰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 여야가 함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런 걸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그렇게 네, 동의하시는 그렇게 것 같습니까?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